그럼 시원하고 긴 메모리 폼 베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고 시원한 메모리 폼 지금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안 보이는 그런 소구점을 찾아서 소싱을 하게 되면 기존의 판매자들과 비슷한 제품이지만 가격은 훨씬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전략으로 펼쳐볼 수 있을 것 같네요. 3라운드는 메모리 폼 베개와 매트리스였는데 승자는 안녕하세요, 똘리.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네,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소싱해라, 저렇게 소싱해라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다 찾기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소싱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좀 어색하네요. 제가 4가지 제품을 랜덤으로 가져왔고요. 그중 어떤 걸 소싱하면 좋은 제품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런칭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초보자 분들이나 소싱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해서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단 한번 해보죠. 주세요. 뭡니까?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대형이거나 소형이거나 이 정도 두 개로 먼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정 상품을 클릭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중국에서 찾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제품은요, 소형 트리예요. 작은 트리죠. 크기가 45cm 정도 되고요. 가격이 34.8엔에서 44.8엔 정도로 되게 가격이 낮은 편이에요. 원가로 치면 물류비까지 더했을 때 제 생각에는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원가 할 것 같고요. 이걸 작은 트리의 가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큰 트리도 있겠죠. 큰 트리도 제가 중국에서 찾은 거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트리는 보통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제품들 요즘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가격이 179.4엔에서 1.8m는 257.8엔까지 있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90위안 정도에는 소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류비까지 합치면 원가가 대략 45,000원에서 아마 5만원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정도의 원가죠. 실제로 작은 트리는 판매가가 39,000원, 15,630원, 38,70원 이런 것들이 되게 상위권에 노출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트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원가에다가 아마 마진이 실제로는 1만원도 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 팔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쿠팡에서는 풀필먼트 비용, 광고비에 10% 부가세, 네, 이 정도일 것 같네요.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원가가 약 2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작은 트리는 하나 팔았을 때 한 개당 10,000원에서 12,000원 이상 남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트리는 마진이 작고 큰 트리는 좀 마진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트리 상품은요, 이 시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쿠팡은 사실 한 달 동안 반품이 무료잖아요. 그래서 반품률도 굉장히 높은 제품일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 트리는 보면 판매가가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그런데 대부분 상위 판매자들이 작은 트리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99,000원짜리 트리도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트리를 판매한다면요, 작은 트리를 판매할 때와 큰 트리를 판매할 때 광고비를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트리에 하나 판매했을 때 마진 자체가 되게 낮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큰 트리는 판매가 자체가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만 팔려도 마진이 대략 5만원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 팔릴 때마다 광고비를 5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큰 트리로 소싱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요, 대형 트리는 진열용, 그러니까 매장에서 진열하거나 광고하기 위한 거고요. 신경 써서 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느낌이 있는데, 작은 트리는요, 혼자서 아니면 집안에서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로 주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퀄리티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요, 저는 큰 트리를 누군가가 산다면 반품을 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매장에서 썼던 그 큰 트리는 내년에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트리가 크면요, 저도 최근에 트리를 사봤는데 부피가 커서 반품하기 위해서 다시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트리는 조금만 쓰다가 걸리적거리거나 품질이 별로면 반품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트리로 아마 소싱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설치나 정리가 좀 편한 기능이 있거나
좀 특별한 장식 하나만 추가할 수 있으면 저는 서브 키워드로 이 트리를 한번 팔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라운드는 대형 트리입니다. 1라운드 승 대형 트리. 이제 2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운동 기구입니다. 스테퍼 아시죠? 스태퍼요? 가볍게 발만 운동하는 형태랑 손 운동까지 포함한 큰 형태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잘 준비했죠? 그런 뜻이 아니라 둘 다 너무 별로예요. 왜요? 이게 손잡이가 있든 없든 이 제품은요, 내구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구력이 약하다. 그리고 원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좀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형태, 이런 형태가 좀 더 좋겠죠. 저게 빨래 많이 걸어놓잖아요. 아, 맞아요. 빨래 되게 많이 걸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큰 형태의 스태퍼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당연히 판매가 더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형태를 아마 소싱을 해야 된다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장비랑 배송비가 굉장히 높아요. 비싸다는 거의 기준은 얼마나?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인데 포장이랑 배송비가 한 1만원 이상 초과된다 그러면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요, 부피를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중국에서 오려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조립식 형태로 배송이 되거든요. 조립식이란 얘기는요, 조립이 쉽지 않거나 부품의 누락 있을 수 있고요. 관련된 설치 CS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여성분들은 딱 보면 이거 어디 끼우고 이런 거 되게 잘 모르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립식 형태는 CS가 굉장히 많아요. CS 많으면 전화 오고 이러네요. 되게 전화가 많이 올 확률이 높죠. 운동기구라는 것 자체가 겨울에는 트래픽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조금 안 팔리게 될 확률이 높은데 광고는 계속 켜놔야 돼서, 그러니까 광고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마 KC 인증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통 KC 인증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필수 표기 정보를 아마 상세 페이지에 넣어놨나 봐요. 내려볼게요. 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2025년 6월달 비교적 좀 최근에 받으셨나 보네요. 가정용 C급 헬스 기구 스태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안전 확인 신고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 거죠. 이거 인증만 해도 한 달은 아마 기본적으로 걸릴 거고, 샘플도 최소 2개 정도는 제출해야 돼서 비용이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깨먹고 들어가는 제품일 거거든요. 게다가 인증 중에서도 사람이 사용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제품들은요, 인증도 까다로워서 100% 무조건 KC 인증이 통과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큰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인증받으면 허들이 생겨서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스태퍼 같은 제품들은요, 브랜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특색이 없어서? 네, 맞아요. 저는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는 골라주셔야죠. 굳이 둘 중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작은 스태퍼 형태를 아마 소싱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르죠. 이미 이 시장은요, 시장가가 무너졌어요. 괜히 들어가면 고생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라운드 승리, 작은 스태퍼. 제일 찾는 사라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제품은 뭔가요? 세 번째 제품은 메모리 폼입니다. 메모리 폼이요. 네. 하하, 놀라지 마세요. 자, 메모리 폼이요. 네, 메모리 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왜 메모리 폼을 이번에 경쟁 제품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요즘 잠을 못 자서 침대 바꿀까지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봐요. 이게 뭐예요? 침대네요. 메모리 폼이라고 검색하면요, 그냥 침대이거나 아마 베개이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거거든요. 저는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반품 들어오면 무조건 팩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런 제품은요, 매트리스 가지고 오려면 중국에서 어떻게 가지고 올 것 같으세요? 엄청 부피 죽여가지고 막 그렇게 들고 오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진공으로 부피를 작게 최소한으로 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공 팩을 뜯는 순간 다시 압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요, 다시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상품인 경우에는 이걸 양품화시켜서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재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라서 거의 다 폐기를 하게 되죠. 그래도 보통 쓰려고 사는 건데 반품률이 높을까요? 진짜 내 몸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기준이 없어요. 다른 제품들은요, 기능만 맞으면 웬만하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잠을 못 자서이거나 베개를 바꾸고 싶어서 사는 거라서 기존에 쓰던 그런 편안함이나 안락함,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 더 말랑하네? 이러면 바로 반품일 확률이 높죠. 그럴 수 있겠네요.
가격도 보면 제가 중국에서 찾은 메모리폼 베개 가격인데요. 38.8위안에서 45위안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면 쿠팡에서는 이미 다 가격이 좀 무너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 물류비까지 더했을 때 최소한 원가가 15,000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15,000원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잘 보이지 않죠. 메모리폼 베개로요. 여기 한 분 19,000원에 팔고 계시고, 또 아래에는 메모리폼 베개 자체가 일단 잘 검색이 안 돼요. 대부분 베개를 검색하기보다는 아마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사기 위해서 검색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메모리폼 매트리스 가격도 제가 원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메모리폼 매트리스 가격의 원가는요, 대략 이 정도입니다. 65위안에서 165위안 사이인데요. 아마도 싱글 침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더블 침대라고 생각했을 때 가격이 122위안에서 142위안 정도 돼요. 이 정도면 한국 가격으로 한 25,000원에서 29,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여기다가 물류비까지 더하면 아마 3만원 초반대 정도가 원가일 거예요. 이거 근데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5만원에도 판매하고 계시고 45,000원도 있네요. 가격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봤던 오히려 이 메모리폼 베개를 한번 소싱으로 결정해 볼 것 같은데, 굳이 한다면 아이들이 쓰는 메모리폼 베개라고 아마 소싱 전략을 잡을 것 같아요. 어린이 메모리폼이요? 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린이 메모리폼 베개. 일단 판매가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도 있네요. 아이들은요, 잘 때 땀도 많이 흘리고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길고 시원한 메모리폼 베개로 할 것 같아요, 소싱을. 그건 규칙 위반입니다. 그럼 시원하고 긴 메모리폼 베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고 시원한 메모리폼 지금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안 보이는 그런 소구점을 찾아서 소싱을 하게 되면 기존의 판매자들과 비슷한 제품이지만 가격은 훨씬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전략으로 펼쳐볼 수 있을 것 같네요. 3라운드는 메모리폼 베개와 매트리스였는데 승자는 메모리폼 베개입니다. 베개 중에서도 어린이용.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PD다 보니까 옆에서 제 모니터를 보는 게 좀 싫더라고요. PD만의 이 사생활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휴대폰도 옆에서 못 보게 붙이는 필름 있잖아요. 그걸 모니터에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고르라는 거죠? 붙이는 필름 타입도 있고 거리형도 있는데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고르면 되는 건가요?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니터 보호 필름이겠네요. 네, 한번 봐주시죠. 네,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모니터 보호 필름은요, 모니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제품 같아요. 제가 이 제품 원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대략 가격이, 얘는 인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20위안에서 한 38위안, 그러니까 최대한 40위안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4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이 물건 가격의 원가이고요. 여기다가 배송비랑 물류비를 더하면 아마 원가가 1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정말 PD님 말씀처럼 걸리형도 있고요, 붙이는 형태도 있네요. 저는 이 모니터가 굉장히 조금 요즘 비싸지기도 해서 붙이게 되면 모니터에 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거리형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름형은 원가가 40위안 정도였는데 거치형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위안 정도의 가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위안 정도면은 원가로 치면 아마 15,0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치형으로 봤을 때 3만원에도 판매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2만원대에 판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장 역시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해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비싼 거치형인 형태를 저는 소싱을 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 사이즈만 맞으면 반품이 줄어들 것 같고, 사생활 보호라는 조금 공포 포인트가 있어서 구매 유도도 좀 잘 될 것 같고요, 전환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니까 새 상품이랑 반품 상품을 섞어서 파는 판매자들도 조금 보이네요. 가격 편차도 크고 이 정도면 거의 던지는 가격의 시장이라서 브랜딩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부피가 아마 작을 것 같아서 물류비가 굉장히 저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돈이 남아야지 저희가 계속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고르신 건? 탈락. 아이고야. 4라운드는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형 작은 스태퍼,
세 번째는 어린이가 쓰기 좋은 길고 시원한 메모리 폼 베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탈락. 네 번째도 그래도 혹시나 고른다면은 조금 더 객단가가 비싼 거리형 모니터 보호 필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1등은 어떤 건가요? 자, 댓글로요, 여러분들의 원픽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 원픽도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아, 뭔가 너무 아쉬운데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